それは未来を取り戻す物語。フェイトグランドオーダー。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페이그오는 어떤 게임 방식인지 알아봐야겠죠. 기본 3상성, 그리고 하나의 올 상성을 가진 카드 어택 방식의 턴제 게임입니다. 업데이트가 될수록 좀 더 복잡해지지만 많은 종류의 카드는 아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던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 서번트는 총 6개로 자신은 5개,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친구 서번트로 구성됩니다. 전열과 후열로 구분되고 전열 3칸, 후열 3칸입니다. 게임 시작 시 전열의 3명의 서번트로 플레이하게 되고 전열의 서번트의 HP가 0이 될 시 후열의 서번트 순서대로 교체됩니다. 친구 서번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등록 서번트, 친구 추천 서번트. 친구 등록 서번트는 친구 등록이 되어 있고 사용 시 MP 차지로 보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친구 추천 서번트는 친구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사용 시 MP 차지가 불가능해서 보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번트와 다르게 장착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는 장비 개념의 장착 카드입니다. 서번트와 개념 예장은 코스트라는 카드의 별의 등급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강력한 카드의 성능을 많이 조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레벨업이 필수입니다. 1에서 21 레벨까지는 피로도와 코스트 1씩 증가하고 코스트는 21 레벨 이후부터는 2에서 3레벨의 간격을 두며 1씩 증가합니다. 공격할 때 나오는 카드의 종류는 버스터, 공격카드, 아츠, MP 수급카드, 퀵, 크리티컬 수급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총 5장의 컨셉에 맞게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위주의 캐릭터면 버스터 카드 3장, 아츠 카드 1장, 킥 카드 1장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이한 카드가 1장 있는데 필살기, 보구 카드입니다. MP가 100 이상 되면 카드 목록 상단에 생성됩니다. 이 카드 역시 위에 언급한 버스터, 아츠, 킥으로 구분됩니다. 공격 카드는 셔틀 방식으로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위에 설명한 전열 3명 서번트가 각 5장, 총 15장이 랜덤하게 나오며 카드를 조합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첫 턴 15장에 5장 랜덤, 두 번째 10장에서 5장 랜덤, 다시 리셋의 방식입니다. 카드의 조합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3장을 조합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통틀어 체인이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캐릭터이지만 같은 색상의 카드 체인 시 버스터 카드를 제외한 아츠, 킥의 경우 팀 효과가 적용됩니다. 버스터는 공격력 증가, 아츠는 카드가 포함된 캐릭터의 MP20을 증가, 킥은 크리티컬 스타 10개 획득입니다. 3장의 캐릭터 카드가 같으면 에스트라 어택이 생성되며 좀 더 추가타를 노릴 수 있습니다. 보구를 이어서 사용하면 1렙에 100%의 제한이 있지만 연결된 숫자만큼 100%가 더해지는 보구 체인이 있습니다. 공격 방식은 한 몬스터를 선택해서 공격합니다.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면 A 캐릭터의 공격으로 몬스터가 죽고 B 캐릭터의 공격이 남아있으면 다음 몬스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A 캐릭터의 공격에 죽고 다시 A 캐릭터의 공격이 있으면 그대로 죽은 캐릭터에게 공격을 하게 돼서 데미지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HP가 0이 된 몬스터를 아츠 카드나 킥 카드로 공격 시 해당 카드의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 있고 크리티컬이 뜬다면 좀 더 좋은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HP가 0인 몬스터를 때릴지 말지는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페그오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들어가기 전 몇 마디를 하자면 항상 유튜브나 몇몇 극단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페그오는 갓게임이라고 초보자도 잘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페이트 관련 글들을 가면 심심치 않게 장작을 뗄 수 있는 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공식 카페에 물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페이트 자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뭐다? 1%의 병신들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게임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단점입니다. 90년대 분들은 떠오를 겁니다. 이누야샤 플래시 게임, 우리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카드 게임 방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으로는 분명 페이트와 비슷한 형식의 게임이 꽤 나왔습니다. 2018년까지 코빼기도 안 보였는지 생각한다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겁나 운빨에 치중돼서 밸런스 이전에 운빨 존망겜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해야 하는데 공격 카드가 안 나와서 죽는 상황이 수두룩했기 때문이죠. 2017년 페이트를 보면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식이 나오니까요. 게다가 아주 교묘하게 구성해놨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속성 상성만 있었다면 페이트는 3개의 속성, 3개의 속성, 1개의 속성으로 분할을 했고 필살기와 스킬로 교묘하게 밸런스를 숨겼습니다. 순한 무속성이 있는 것이 아닌 각기 다른 무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슬아슬하게 밸런스를 유지시키지만 5성 서번트가 역상상인 서번트를 공격 시 데미지가 안 박힙니다. 3성 서번트의 상성 공격이랑 비슷하거나 못한 수준입니다. 위의 문제를 레벨링으로 메꾸고 있으니 티가 잘 안 날 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모든 속성이 다 있어야 되고 필살기가 단일 전체 공격하는 서번트가 하나씩 있어야 게임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당하고 박탈당한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전을 돈다고 캐릭터가 레벨업하는 게 아닌 던전을 돌아서 종화라는 것을 모아 사용해야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벤트 때문입니다. 특정 레벨을 도달 시 연기 재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게임 같은 경우 각성이나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뜬금없겠지만 재료의 등급부터 설명하자면 동색, 은색, 금색의 재료 등급이 있습니다. 동색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은색이 문제입니다. 은색의 기본 재료는 10개에서 20개 정도 필요하는데 8서머 던전 기준 거의 100에서 300의 피로도를 써야 한 개를 득할까 말까입니다. 이 망할 재료를 이벤트로 잘 풀어주고 있지만 이벤트 던전은 기본 레벨 60 이상 캐릭터들로 돌아야 되고 캐릭터의 종류도 다양하게 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유저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다시 이벤트, 끝나고 다시 이벤트. 초보자가 7개의 캐릭터를 이벤트에 치이면서 더럽게 상성 난이도가 높은 던전을 죽어라 돌아야 겨우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자체적으로 스킬을 넣으면서 약한 캐릭터도 강하게 한 요소입니다만 게임의 특징상 사기인 캐릭터를 더 사기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그 격차는 유저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오히려 밸런스 게임이다며 세뇌당해 버렸습니다. 속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캐릭터를 제한한 것도 모자라 필살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종류의 캐릭터를 총 6장이나 뽑아야 합니다. 조금 낮게 기준을 잡아도 3장에서 4장이라 확률 방식을 생각했을 때 또다시 제한을 당한 겁니다. 결국 좋은 서번트가 없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좋든 안 좋든 삼성 서번트를 키우는 것을 강요당합니다.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몇 번을 쓰든 제한이 없고 친구가 좋은 서번트를 등록해두면 서번트를 소지하지 않아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친구 목록에 30명이 있어도 내가 쓰는 친구는 1명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서번트가 제일 좋으니까요. 있으나 마나한 친구 목록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위에 설명해드린 극명한 상성과 사기 스킬의 대가입니다. 유저들의 가장 나쁜 점 중 하나가 자신들이 편리하면 안 좋은 방식이라도 방관하는 것입니다.
삼성, 사성도 좋은데 라고 말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란 게 남들보다 빠르게 편하게란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쭉 삼성으로 만족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좋은 5성을 가진 사람들은 1분 만에 게임을 끝낼 때 삼성, 4성을 가진 님들은 3분, 아니 5분 동안 게임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님들은 그런 게임 플레이를 원하시나요? 당장 카페 사이트만 들어가봐도 5성 자랑글이나 공략에서 필수인 캐릭터의 조건이 넘쳐나는데 말이죠.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애정겜. 그런데 페이트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애정도가 극히 높나? 아닙니다. 페이트도 결국 클리어 게임이다 보니 성능은 애정에 비례하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되곤 합니다. 또한 극상성이다 보니 못쓰는 던전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캐릭터에 비해 애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의 게임입니다. 다른 게임보다 애정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2차 작업물, 책과 애니로 연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뭐 같은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 뭐 같은 방식 때문에 카드 방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공격 방식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한 판당 1타겟팅을 선택해서 죽든 말든 딜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엄청 공격력이 센 캐릭터를 우선시해야 되는 메타가 만들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랜덤으로 쳐맞을 바에 아예 공격력이 센 상성 캐릭터로 빨리 패서 넘어가면 안전합니다. 적들은 그딴 거 없이 때리고 싶은 놈들을 때립니다. 유저의 배치에 따라 공격 우선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입니다. 재수없는 날은 그냥 나의 딜러 캐릭터가 폭사당한다는 겁니다. 아마 스킬 때문에 제한을 둔 것 같은데 그 스킬 역시도 밸런스가 엉망이게 한 요인입니다. 둘 다 좋은 시너지를 내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페이트를 처음 만화로 접했을 때 특이한 설정과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수록 비슷한 케이스는 뭐 상업적 문제로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의미 없는 노출 복장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 복장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섹스 어필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한 거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키니는 바다나 수영장이 입을 때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입고 다니는 평상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변태 소리 듣지. 몇몇 유저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한 겁니다. 신규 유저들을 논할 때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0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신규 유저는 이미 새로운 유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략은 공명이라는 캐릭터 또는 속성별 캐릭터, 대부분 고렙 이벤트 던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초보자 공략이라는 말을 넣어서 말이죠. 페이트가 갓게임이라 찬양하시는 분들의 게임 비교 대상은 한국 망게임입니다. 아니, 갓게임이라면서 망게임이랑 비교를 하면 존만 게임을 하고 있다가 망게임을 하니 좋아 보였던 것 뿐이죠. 내용들을 모두 조합했을 때 결국 페고오는 갓게임도 밸런스가 잘 된 게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러스트, 성우, 덕질 게임입니다. 애초에 비교를 할 때마다 한국 망게임이랑 비교를 하면서 갓게임이라고 찬양하는 게 정상입니까? 또 제가 하나는 점은 카드 방식을 수정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수정이 아니라 추가 방식으로 교묘하게 교란시켰다는 점이 더욱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애정 게임이면 사진만 있으면 되지 무슨 던전 클이 중요합니까? 업데이트 UP였습니다.